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S 에코에너지인데 아시다시피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다가 신사업으로 히토리와 해저 케이블 사업을 추가한다라고 밝힌 기업이죠. 오늘 알아볼 것은 LS 전선이 LS 에코에너지 지분 매입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LS 그룹이 3세 경영을 앞둔 시점에서 계열사가 분리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럼 LS 에코에너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에코에너지 히토리와 해저 케이블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영상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지분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S 전선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LS 에코에너지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LS 전선이 LS 에코에너지 지분을 60.67% 가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분을 사들이는 이유가 LS 에코에너지가 삼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2천억 원을 좀 외부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분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일단 현재 주가 기준으로 3자 배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하기 쉽게 제가 17,000원으로 잡았어요. 2천억 나누기 17,000원은 약 1170만 주가 새로 발행이 되고 여기서 현재 발행 주식수를 좀 더하면은 4,200만 주 정도가 되죠. 여기서 현재 LS 지분을 좀 나누게 되면은 LS 전선의 지분율은 43%가 되고 3자 배정을 받은 기업은 27%가 되죠. 여전히 LS 전선이 LS 에코에너지의 최대 주주라서 사실상 지배력이 약화되는 부분은 없어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뜻인데 저는 이게 오너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계열사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LS 그룹의 가계도랑 지배 구조도 좀 같이 살펴봐야 하는데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LS 그룹은 좀 특이하게 국내 대기업 집단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촌 경영을 좀 이어나가고 있죠. LS 그룹 오너 일가는 독보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없고 그리고 다수의 오너들이 5% 이하로 지분을 분할해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너 2세들이 회장직을 좀 돌아가면서 맡다가 지금 현재는 부잔 회장이 LS 그룹을 맡고 있죠. 2030년에 임기가 끝나는데 부자은 회장마저 물러나게 되면 이제는 여기 3세대인 3세들이 경영에 진입을 하게 되겠죠. 문제는 9년씩 돌아가면서 회장직을 좀 맡다가 3세 경영에 진입할 경우 총 45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돌아가면서 맡아야 되는 점인데 이거는 LS 지배 구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옛 자료라서 지분율하고 좀 사명이 좀 다른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LS 그룹은 LS, 예스코홀딩스, 이원 등 세 곳을 통해 주요 계열사를 좀 지배하고 있죠. 여기서 전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S가 LS 그룹의 핵심 지주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LS 지분율은 28.5%, 부자한 회장이 지금 3%, 구동희 M&M 부사장과 부자용 이원 회장이 각 2%, 그리고 나머지가 0에서 1% 지분을 좀 가지고 있죠. 여기서 특이한 지분 구조가 형성된 건 여기 오너 1세들의 영향이 큰데 이 LS 그룹은 LG 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 때문에 셋째, 넷째, 다섯째 삼형제가 독립을 해가지고 형제 경영으로 시작을 하다가 오너 2세 8명이 함께 사업을 의논하는 사촌 경영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여기서 3세부터는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지분이
복잡해지고 잘게 쪼개지면서 결속력이 약해지고 특정인이 경영권을 좀 장악하기가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가문별로 여기 구태회 가문의 LS, 부평의 가문의 B1, 부두의 가문의 예스코 홀딩스 4개의 지주사로 계열 분리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LS가 오너 3세 경영에 돌입을 하면서 계열 분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LS전선 구봉규 대표는 LS전선을 중심으로 LS에코에너지, LS머티리얼즈 등으로 경영권을 좀 넓히고 있는데 이 같은 행보가 단기적으로는 LS전선과 시너지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로 보이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열 분리 가능성까지 염두해서 LS에코에너지의 지배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지분 매입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LS전선이 LS에코에너지의 지분 매입을 하는 이유가 2천억에 대한 투자 유치로 지배력 약화보다는 계열사 분리 가능성 때문에 미리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는 관점으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다만 LS 측은 과대 해석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LS 관계자는 계열사 상장은 지금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말이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면 위로 떠오르겠죠.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18,000원 부근을 이탈을 하면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탈이 좀 나왔었지만 결국 이 부분을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장이 끝났어요. 사실 신고가 부근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LS 에코에너지는 단기간 상승 이유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만큼 24년 하반기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히토류 이슈도 잘 살펴봐야 하고요.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17,200원 부근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17,200원 부근이 예전에는 이렇게 저항 라인이었지만 이제는 돌파가 되었던 시점이라서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